참 어려운 이 시장 속에 치열하게 살아남아서 평일에 점심 먹으러 가자 참치요.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 영상이 좀 바뀌었네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6월 1일인데 이제 6월 달이 왔죠. 이제 5월 달 그동안 뭐 올해는 아마도 이제 포스코 홀딩스 주가가 계속해서 좀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이제는 반전의 어떤 시간이 하반기에는 이제 오지 않을까. 그 출발점이 저는 이제 6월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포스코 홀딩스 현재 조금씩 2차 전지 섹터 내로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는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모멘텀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지주사, 아직까지 우리가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주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2차 전지 소재 부분에 있어 갖고 이런 할인 때문에 아직까지 지주사 중에서는 크게 못 오르고 있는 건 사실이고, 하지만서도 향후 부각될 수 있는 지주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주목해야 되는 이제 지주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런 왜 지주사들이 왜 부각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 같이 짚어볼 것이고, 그리고 2차 전지 섹터 관련한 오늘 내용들, 그리고 철강 관련한 내용들 두 개 이제 준비를 해봤으니까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 끝까지 봐주시길 바라겠고,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시청료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이제 정책적인 모멘텀으로다가 이제 앞으로 이제 K 배터리, 그동안에는 이제 이런 대선 후보들이 딱히 이제 K 배터리에 대해서 아무도 좀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에 어제죠. 어제 이제 이재명 이 민주당 후보가 이 중국 공세에 있어 갖고 K 배터리 위기가 왔다. 따라서 이런 정책 금융이라든지 촉진 세제 혜택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러면서 이런 충청, 영남, 호남의 배터리 삼각벨트를 조성을 하고 폐배터리 산업도 확대를 할 것이다. 요 내용이 지금 나와줬습니다. 저는 이 내용이 나왔다라는 것만으로 봐도 앞으로 이제 2차 전지 섹터에 있어 갖고 이런 기관들의 그 수급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이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자,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6월 3일이고 오늘 이제 6월 1일,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 투표 다 하시길 바라겠고, 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정치인을 뭐 지지를 하건 간에, 어떤 정당을 지지하건 간에 우리가 정말 이제 이번에 한 표를 잘 행사를 해갖고 좋은 좀 대한민국이 이제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의 여기서 이제 골자는 이 전기차 수요 둔화랑 이런 외국산, 특히나 이 중국산 저가 배터리 공세 LFP가 되겠죠. 수익 악화되면서 산업의 전반적인 위기를 맞고 있다. 요런 얘기를 좀 했었고, 앞으로 이제 차세대 배터리 기술로 꼽히는 전고체 배터리, 미드니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R&D를 확대를 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과 이제 관련해 갖고 첨단 전략 산업 기금을 활용한 이런 정책 금융 지원도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K 배터리를 지원을 하겠다라는 요런 이제 얘기들을 좀 해줬고요. 그리고 충청권은 배터리 제조, 영남권은 핵심 소재 미래 수요 대응, 호남권은 핵심 광물과 양극재 거점으로 삼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해줬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에너지 고속도로랑 연계한 ESS, 앞으로 이제 ESS가 시장이 좀 커질 가능성이 높은 거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ESS를 당연히 여기서는 추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에너지 저장을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들 플러스 이런 폐배터리 산업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언급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좀 이런 쪽으로 좀 수급이 좀 충분히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좀 모멘텀이 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의 대선 후보인 이제 김문수 이제 후보 같은 경우는 포스코 등 대한민국 산업 상징 다시 살리겠다. 요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포스코를 치켜 세웠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제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 지주사들이 좀 부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요런 좀 얘기들이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요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지주사들이 굉장히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하나, SK, 스퀘어, 롯데지주, HD현대, 지금 이제 업황이 좋은 쪽,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이랑 조선 쪽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선 쪽을 하고 있고, HD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선 쪽, 이런 쪽으로 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약간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지주사들 중에서는 가장 좀 높은 상승률을 좀 보여왔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뭐 하나를 지금 뭐 잡거나 물론 지금 잡아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뭐 구간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오랜 기간 이런 저평가에 머물렸던 이런 지주 회사들에 대한 이런 리레이팅 이런 좀 부분들로 봤을 때 오히려 저희 같이 뭐 포스코 홀딩스 같은 이런 회사들 오히려 뭐 솔브레인 홀딩스 반도체 2차 전지 쪽으로 그동안 이제 업황이라든지 주가가 꼬꾸라졌던 그런 그 섹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오히려 역발상 투자로 봤을 때는 그게 이제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이제 증시 관련 공약을 이제 정당별로 이제 발표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런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 뭐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투명성 향상, 외국인 투자 여건 개선, 뭐 이런 정책 그러면서 이런 상법 개정 이사 선임을 위한 집중 투표제 활성화, 그리고 쪼개기 상장시 뭐 등등등 신주 우선 배정, 자사주 원칙적 소각 그리고 여기에 따른 이제 공시 뭐 이런 것들을 제시를 했고 국힘에서는 이런 뭐 해외 IR 개최, 법인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배당소득세 세제 개편 뭐 이런 것들을 좀 제시를 했습니다. 자, 아무튼 여야의 어떤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국내 증시의 어떤 상승 가능성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그래갖고 이런 국내 증시 부양 과정에서 이런 대표적인 저 PBR 섹터인 지주회사들의 이제 수혜가 예상되면서 지금 현재 이미 이 지주회사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좋죠. 자,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주주 환원 확대 가능성이 높은 이런 지주회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오히려 그동안에는 뭐 이렇게 이 주주 환원을 많이 안 했던 이 지주 회사 쪽으로 수급이 좀 들어가는 거는 뭐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제 전체 시장도 그렇지만 이 국내 어떤 상장사들의 어떤 PBR로 봤을 때는 0.5배 미만, 그러니까 1배 미만이 거의 이제 50%가 넘고요. 1배 이상 되는 이 그 기업 수가 48% 정도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 지주사나 뭐 이런 기업들이 많다라는 소리고 여기서 이제 최근에 이제 52주 신고가를 기록한 이제 주요 지주 회사. 그러니까 어떻게 봤을 때 최근 들어갔고 이 상승세가 이제 높았던 그런 이제 지주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52주 고점 대비해서 이제 100% 이상 뭐 상승이 나왔던 이 종목들이 이제 대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이제 올랐던 종목들, 롯데지주라든지 뭐 SK 디스커버리 그리고 뭐 하림지주 뭐 시가총액 좀 낮은 애들 그리고 뭐 여기서는 메일홀딩스 뭐 진짜 지주사들 많긴 합니다. HL홀딩스, 노루홀딩스, 뭐 원익홀딩스, 뭐 영원무역홀딩스 뭐 등등등 그리고 하나 뭐 S&T홀딩스 하여튼 이런 이제 기업들이 있는 반면 여기서 이제 52주 고점 대비해서 낮은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또 포스코 홀딩스가 아니겠습니까? 포스코 홀딩스가 52주 고점 대비해서 58.2% 정도. PBR이 지금 현재 0.32.
이런 이제 구간에 있다라는 거. 마찬가지로 좀 낮은 애들 위주로 봤을 땐 솔브레인 홀딩스. 이 회사도 굉장히 저평가됐어요. 솔브레인 홀딩스 여러분들이 슬 이제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SK 이노베이션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시가총액 좀 높은 애들 위주로 봤을 때는 이런 첨보, 2차 전지 섹터, 음극재 관련주죠. 첨보 이런 애들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에코프로 마찬가지고, 뭐 이런 애들 위주로 지금은 우리가 저점대로 좀 인식을 하고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만큼 이 그 52주 고점 대비 좀 낮은 애들을 잡아 놓으면 여러분들이 수익 볼 확률이 상대적으로는 높다. 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하죠. 오히려 이제 고점 구간에 이제 갔던 친구들은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물론 요즘 가는 애들이 더 간다 이런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너무 이제 고점 구간에 이제 들어가다 보면 향후 이쪽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밑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워낙 그만큼 이제 메리트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솔브레인 홀딩스도 굉장히 지금 나중에 주가로 이제 볼 건데 많이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자, 지주사들 우리가 이제 차트를 하나씩 이제 짚어 보게 되면,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이 솔브레인 홀딩스도 사실 2차 전지 이 관련 주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전해액이라든지 뭐 리드탭 이런 것들을 좀 생산하는 업체인, 물론 이제 반도체 쪽으로도 뭐 관련이 있지만 일단 전해액을 좀 전해액이랑 리드탭 2차 전지 장비까지도 같이 이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관들의 어떤 최근에 매수세도 좀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1분기 때도 영업이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요런 애들 좀 우리가 시총이 좀 낮은 애들 위주로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 OCI 홀딩스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실적 개선세가 이런 것들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주사들 맥락에서 봤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SK 스퀘어 같은 경우는 이제 모멘텀 플레이로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오르는 애들이 이제 더 간다라는 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SK 스퀘어가 최근 들어갖고 이 고점대를 좀 넘었기 때문에 이건 지금부터 볼만한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 아이디어적인 측면에서 좀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이 싼맛 지금 굉장히 저평가 이제 된 상황이고, 워낙 이제 지금 2차 전지 섹터가 그동안에 미은 오리로 취급받다가 이제 슬 이제 저점 매수세가 이제 들어오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이제 슬 관심을 가져볼 만한 그런 이제 그 종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철강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 게 있는데, 왜 지금이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기회냐? 기존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우려들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우려가 있었습니까? 자, 물론 이제 여기서도 나오지만 미국 진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불확실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관세에 대해서 좀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요런 이제 불안감이 있었고, 그리고 이런 중국과의 이런 경쟁에서 약간 이제 불리한 위치에 있지 않냐, 이런 우려들, 그리고 추가적인 이런 성장 동력,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이제 우려들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미국의 어떤 진출을 지금 현재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관세를 어느 정도 좀 회피를 할 것이고, 그리고 중국 견제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인도라는 또 고수익 미국, 고성장 인도라는 새로운 또 성장 엔진을 또 확보를 했다라는 점에서 이제는 저는 이제 기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인도 쪽에서 지금 뭐 물론 이제 2030년부터 이제 제철소가 JSW 그룹이라는 이런 회사랑 합작을 해갖고 제철소를 건설을 하는데, 요게 이제 지금 2030년 정도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지금 빠르게 성장하는 이 철강 시장이 바로 인도라는 겁니다.
그걸 갖다가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그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수익적으로 봤을 때는 또 미국 시장을 또 안 잡을 수가 없죠. 지금 뭐 10% 미만대의 수출 비중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철강 시황의 악화의 주된 원인이었던 이런 중국산 저가 철강제에 대한 반덤핑 제재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열연에 대한 이런 반덤핑에 대한 부분들이 좀 결과로 나오면서 추가적인 이런 가격 상승도 이제 가능하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실적 개선세가 이제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 제철소 관련해 갖고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 현대차, 최근에 이제 현대차 그룹이랑 미국 공장 투자를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안이 나와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이제 중국산 철강 수출 이제 정점을 찍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중국 국내 생산이 감소하면서 중국산 철강의 폭발적인 수출이 정점을 찍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피크아웃이 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중국의 어떤 철강 생산을 본격적으로 좀 감산을 할 것이다. 요런 이제 기대감이 이제 실질적으로 생기게 될 것입니다. 자, 정말 이제 중국이 철강을 줄일지 여부는 7월부터는 확실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요. 미국과의 어떤 관세 협상 같은 경우는 7월 9일을 기점으로 이제 협상을 할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지금 현재 중국산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관세가 27에서 38% 정도 되고, 중국산 열연 같은 경우는 이제 8월 달에 이제 관세 결정이 되는데, 만약 중국산이 이제 조금씩 이제 감산이 되게 되면 포스코가 상대적으로 더 이제 수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요약을 하자면 지금 한국의 어떤 철강업계 1위가 이렇게 이제 가격이 싸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래서 지금 구간이 저는 이제 투자의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right now 변화의 어떤 초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요. 굉장히 초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 그리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런 구체적인 어떤 계획 발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들이 이제 붙으면서 조금씩 주가는 회복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년쯤 되면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으로도 실적이 조금씩 이제 숫자가 찍히면서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도 반영이 될 것이다. 그 반영은 사실 올해 하반기 때부터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포스코가 홀딩스 같은 경우는 1분기를 기점으로 실적이 다시 턴어라운드를 해주면서 향후 2분기, 3분기, 4분기를 거듭하면서 실적이 점진적으로 이제 우상향을 그려줄 것이다. 주가도 마찬가지 동조하면서 이제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주사로서 또 저평가 받았던 이런 부분들, 이런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서의 이런 저평가 받았던 이런 부분들이 다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지금부터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이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양봉을 그려주면서 이 저점 라인대를 지켜주면서 다시 반등이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도 지금 여기 저점 구간이 어떻게 봤을 때 과매도 구간이죠. 2022년도의 어떤 과매도 구간과 일치했고요. 그리고 이 구간에서 아랫꼬리를 달아주고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월봉상으로도 이제 저점을 어느 정도 저점의 어떤 정점을 찍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서는 이제 반등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는 거의 뭐 쌍바닥을 잡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월봉상 쌍바닥을 잡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양봉을 잡아주면서 점진적으로 좀 올라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된다. 공매도 현황이라든지 수급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공매도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의 이 대차장고 최근에 이제 급속도로 이제 줄어들었다가 조금씩은 다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공매도의 어떤 비중은 지금 한 자릿수로 그렇게 뭐 심한 편은 아닙니다. 워낙 이제 저가 구간이기 때문에 공매도가 이렇게 세게 들어오진 않아요. 기존의 어떤 10몇 프로, 20몇 프로까지 안 들어옵니다. 안 들어오고 조금씩은 그래도 쇼커버링 형태의 외국인 수급들이 다음 주부터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지금 기관들의 수급들도 어느 정도 이제 들어와주고 있거든요. 지금 금융투자 수급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패시브 자금, 약간 지수 추종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들어오는 자금들 같고, 투신 사모펀드에 최근 들어갔고 연기금 조합에 이런 기관들의 유입세는 좋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조금 뭐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는 차 전지 섹터에 대한 이런 이제 저점 매수세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지금 현재 포스코 홀딩스 뭐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면 굳이 여기서 지금 팔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신규 매수 관점으로 봐도 저는 뭐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점 매수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분기 배당을 주기 때문에 2,500원씩 이제 분기 배당을 줍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아직까지는 뭐 특별 배당을 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지금 포스코 홀딩스의 어떤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 지금은 투자를 늘리는 단계예요. 캐펙스가 늘어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잉여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잉여현금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주주 환원은 어느 정도 제한적으로 하면서 지금 캐펙스를 늘려나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향후 요것이 조금 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구간들이 조금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추가적인 배당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이런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하는 단계지, 지금은 주주 환원은 어느 정도 지금 어떤 포스코 홀딩스에 안 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어떤 계획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추가적인 어떤 배당의 어떤 여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쉽지 않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올해까지는 좀 제한적인 배당을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고, 내년부터 해갖고 좀 실적이 좀 개선세가 뭐 큰 폭으로 나오거나 2차 전지 섹터에서도 돈들이 좀 들어오게 되면 조금씩 이제 투자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회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그때부터 조금씩 돈을 쌓아 나가기 시작하면서 주주 환원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추가적인 여력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막 임팩트 있게 올라가는 구간은 아니지만 이런 방어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저평가 매력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매력도가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여기 이제 제가 운영하는 이 SM경제연구소에서 이제 제공하는 이런 무료 추천주들은 지금 텔레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SM경제연구소 네이버에 이렇게 SM경제연구소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혹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달아 놓을 테니까 링크도 같이 이렇게 이제 달아 놨으니까 들어오실 분들은 들어오셔갖고 무료 체험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뭐 이런 제가 이제 섹터 관련한 부분들은 지금 뭐 포스코 홀딩스도 이렇게 제가 그 글들을 좀 써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나가시면 이제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같이 해나가면 좋을 것 같다. 자, 그래서 오늘 참치형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은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